안녕, 반갑다 친구들아. 우리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이제 내용 정리가 끝나서 이제 중단원 마무리를 이제 시작할 차례인데, 우리 이번 중단원 마무리는 두 파트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유리함수와 관련된 문제를 우선적으로 먼저 풀고요. 그리고 무리함수와 관련된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이를 이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함수별로 내용을 정리하는 걸로 수업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유리함수 문제로 시작을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유리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죠. 유리식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분수 계산, 유리수의 분수 계산처럼 똑같이 진행하면 됐습니다. 1번부터 바라봅시다. 자, 분수 계산에서는 분모가 서로 다르면 통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모를 바라보니까 앞에 있는 식은 x 곱하기 x 빼기 5분의 1로, 그리고 분자는 x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돼. 자, 그리고 오른쪽은 x 빼기 5가 그대로 남아 있다, 그죠? 통분을 할 때는 분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값들 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각각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 x 있고 x 빼기 5, x 빼기 5가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요소 중에서 하나씩 챙겨오면, 즉 최소 공배수 역할하는 것처럼 식을 하나 정도만 이렇게 들고 오면 그게 통분이었어. 그러면 앞에 있는 식은 분모가 그대로 갔으니까 분자도 그대로 오면 되고요. 뒤에 있는 식은 분모가 x 빼기 5였다. x가 곱해졌네. 그래서 분자에도 x를 곱해주면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x에 x 빼기 5분의 1이 정답이 돼준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똑같이 갑시다. 나누기다, 그죠? 자, 나누기 계산은 분모 분자에 가지고 있는 숫자를 바라봤을 때 같은 것들을 우리 약분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식들을 바라봤을 때 인수분해를 해서 약분할 요소들을 찾았지. 분모 x 빼기 3, x 더하기 1분의 분자 x 빼기 2, x 더하기 2. 자, 나누기인데 곱하기로 미리 바꾸자. 곱하기로 바꾸면서 분모 분자는 자리 바꾸고 분모를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네. 어떻게 할까? 곱하기지? 곱하기에서는 분모 분자에 똑같은 것들이 있으면 나눠주면 되지. 즉 남는 것은 이렇게 3개. 따라서 정답은 분모는 분모대로 그대로 들고 오고요. 분자는 분자대로 그대로 들고 와주면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2번입니다. 2번 유리함수 문제입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정리부터 합시다. 기본적인 유리함수의 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 줘야 돼. x분의 k라는 함수의 그래프에서 k가 0보다 클 때는 제1, 제3, 4분면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졌고, k가 0보다 작을 때는 제2, 제4, 4분면 방향으로 둘 다 원점을 기준으로 x축, y축을 점근선으로 갖는 그런 쌍곡선의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졌어. 자, 이걸 이용해서 문제 2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첫 문제는 우리 기본이 되는 유리함수의 꼴을 바라봐서 평행이동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했지. 얘는 x 빼기 4에 x 그대로 들고 오고 분자 그대로 들고 오면 x분의 1을 평행이동한 거와 똑같아. x 방향으로 얼마만큼? x 대신 x 빼기 4가 들어갔으니까 4만큼. 그리고 뒤쪽에 마이너스 2가 들어있으니까 y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와 똑같다고. 그럼 이제 문제를 어떻게 그리면 될까? 기본 꼴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평행 이동한 양을 그리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 자, 그림을 그려보자. 이렇게 돼 있는 좌표 평면 위에 나는 얼마만큼 평행 이동하고 싶다? x 방향 4, y 방향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 이 점으로 기준점을 삼겠다라는 거야. 원래는 유리함수는 x축, y축 만나는 이 원점을 기준으로 1, 3 아니면 2, 4, 4분면이 그려졌는데,
이 기준점 원점을 어디로 옮기겠다? 그렇지, 이쪽으로 옮기겠다라는 거야. 자, 조점을 기준으로 요렇게 연결한 이 파란색 선, 이렇게 연결한 이 파란색 선이 무슨 역할을 한다? 그렇지, 얘가 바로 점근선 역할을 한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쭉 한번 연결을 해보자. 요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보이는 이 점 몇 콤마 몇? 그렇지, 4 콤마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위쪽에 바라보이는 원래 기준이 되는 유리함수는 분자가 1이었어. 즉 이게 0보다 큰 값을 가지니까 새로이 만든 점근선과 대칭인 점을 기준으로 제1 4분면과 제3 4분면 방향으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표현할까? 이 점근선만 다시 없애서 점근선을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찾을 유리 함수가 돼. 자, 근데 조금 더 풀어보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 나간 거고 조금 더 그래프를 엄밀하게 그리면 여기에 보이는 x절편과 y절편까지 우리가 찾으면 그게 좋아. 다시 얘기하면 x가 주어진 식에 0에 들어가면 0 들어가면 마이너스 4분의 1에 마이너스 2니까 y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9. 즉 0, 마이너스 4분의 9를 지난다라는 거야. 자, 똑같이 y의 값이 0이면 y에 0 넣어보자. 이게 2가 돼야겠지. 그렇다면 이 분모 자리에 들어갈 녀석이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x의 값이 얼마다? 그렇지, 2분의 9야. 즉 y가 0일 때 x가 2분의 9니까 여기 있는 이 점이 2분의 9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이번에 가로 1번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지? 자, 2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 y는 x 더하기 1분의 3x 빼기 1. 우리 조금 더 계산하기 쉽게 공부했던 기억이 나나? 여기에 분모를 살펴봤을 때 분모가 0이 되는 점 x의 값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1과 분모 분자를 살펴봤을 때 x의 개수 1분의 3. 이게 무슨 역할을 한다? 그렇지, 점근 선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럼 그림을 다 그렸어. 한번 표현해봐. x 이꼴 마이너스 1과 y 이꼴 3을 점근선으로 갔는데 x 마이너스 1, y는 3. 요 두 군데를 점근선으로 갔고 어느 방향으로 그래프가 그려질지는 몰라. 그래서 무엇을 해본다? 대입을 해볼 거야. 내가 x 자리에 0을 대입하면 빵빵 y 값은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1. 즉 x가 0일 때 y의 값은 마이너스 1. 여기를 지나란 얘기야. 이 점. 그럼 저기에 있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지나기 위해서는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고 반대편에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겠지. 따라서 가로 2번 문제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면 돼. 자, 문제를 다 푼 줄 알았는데 다 해결이 안 됐다, 그죠? 정역과 치역과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1번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자, 1번은 확인해 볼까? 4만큼 평행 이동한 여기가 점근선이었다. 따라서 x바 x는 4가 아니면 된다. 치역은 여기에 있는 요 선이 점근선이었지? 마이너스 2가 아니면 된다. 자, 그런 실수가 정역과 치역이고, 점근선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값 그대로야. x 이꼴 4가 점근선이고 y 이꼴 마이너스 2도 점근선이다. 두 번째 문제도 들어가 보자. 두 번째 문제는 점근선은 여기에 보이는 그대로지. 빨간색으로 한 번 더 적어볼까? x 이꼴 마이너스 1과 y 이꼴 3이 점근선이고 정역은 똑같이 x바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 전체가 정역이고요. y의 값은 3이 아닌 모든 실수가 치역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까지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입니다. 5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유리함수 문제만 먼저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하는 a, b 값을 물었다. 자, 이 단원은 우리 유리함수를 배우기 전에도 1학기 때 항등식을 배웠던 내용을 생각하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좌변에 나와 있는 식과 우변에 나와 있는 식이 모양은 달라도 정리해주면 식이 똑같다라는 얘기야. 즉 정리를 해달라는 얘기겠지. 자, 좌변을 봅시다. 좌변 분모와 분자가 식이 다르지. 그러면 통일을 시켜보자. 통분을 시켜주는 게 좋겠지. 자, 두 분수를 분모를 곱해주고 앞에 있는 식에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 더해주면 되고 뒤에 있는 식에는 x 빼기 1, x 더하기 b. 이 식을 정리한 게 오른쪽에 있는 식과 똑같아지란 얘기야. 그래서 식 정리를 해볼게요. 분모 살펴볼까? 기억나? 곱셈 공식? 이 식과 이 식 곱하면 그대로 x 세제곱 빼기 1이 됐지. 공식이 기억 안 나면 그대로 전개해봐. 분자 모조리 다 전개하자. a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 플러스 x 제곱에 b 빼기 1의 x 마이너스 b야. 분자만 다시 한 번 더 살펴볼까? 분자는 a 더하기 1의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빼기 1의 x 더하기 a 빼기 b야. 비교를 해보자. 분자 2x 빼기 5가 이 식과 같아야 돼. 그러려면 첫 번째 이 창의 개수 a 더하기 1이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0이 돼야 되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1. 두 번째 1창의 개수 a 더하기 b 빼기 1이 2가 돼야 돼. 그럼 대입해봐. a 더하기 b 빼기 1이 2가 돼야 되니까 b 값은 4네. 이것만 계산해도 a, b 값은 마이너스 4라는 거지. 그럼 확인차 마지막 정보까지 한 번 더 확인하자. a 빼기 b가 상수 마이너스 5가 되어야 된다. a 빼기 b 상수 마이너스 5. 맞네? 그럼 우리가 똑바로 구했다는 얘기야. 따라서 5번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6번입니다. 6번, 7번이 수업 시간에도 한번 다뤘던 내용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서 미리 다뤘어. 중요했지만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보다 훨씬 쉽게 풀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문제를 봅시다.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x 방향으로 y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더니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일치한댔다. 유리함수는 대칭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그 점의 위치만 잘 이동시키면 그래프의 모양은 변화가 없었어. 따라서 첫 번째 함수를 바라봤을 때 이 녀석의 대칭점을 먼저 찾아볼 거야. 다시 얘기하면 점근선을 고려하는 거와 똑같아. 앞에서 풀었지? 점근선은 분모가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1. 분모와 분자의 x의 개수 2. 이게 점근선이야. 근데 얘를 평행 이동했다. x 방향으로 a만큼 y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점근선의 방정식뿐만 아니라 대칭이 되는 점, 즉 마이너스 1,2라는 이 점도 옮겨질 거잖아. 자, 그대로 생각해 볼까? x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대칭점, 그리고 2 더하기 b가 대칭점이지? 그럼 무슨 이야기 할 수 있어? x 이꼴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점근선, y 이꼴 2 더하기 b가 점근선이란 얘기야. 왜냐하면 점근선의 교점이 대칭점의 역할을 하니까. 그런데 문제 속에서 뭐라고 했어? 이 방정식의 그래프와 일치한대. 누가 평행 이동한 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 유리함수의 대칭점과 점근선이 얘와 똑같아지란 얘기야. 자, 그래서 계산해보자. 이 녀석의 대칭점을 계산해보자.
어떻게 했어? 분모가 0이 되는 값 1, 분모 분자의 x의 개수의 값 1분의 3. 따라서 대칭점은 1,3이다. 그럼 다 됐네요. 얘가 1이래요. 얘가 3이래요. 그러므로 A의 값은 2고요. B 값은 1이 돼준다. 아무것도 아니지? 맞아. 이 정도를 연습을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것 같아. 자, 다음 7번입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 B, C의 값을 물었다. 그림을 잘 봐. 이게 무슨 역할하는 선이었니? 점근선이었잖아. 자, 얘 점근선의 방정식을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요 가운데 기준이 되는 이 대칭점의 좌표도 가르쳐줬어. 마이너스 1,2라는 거. 그지? 그리고 그림을 살펴보면 이 점이 1이라는 걸 가르쳐줬어. 좌표로 표현하면 0,1이지. 그래프가 0,1을 지난다. 대입을 하란 얘기야. 자, 바로 계산하자. 따라서 첫 번째, 주어진 유리함수의 대칭점을 먼저 계산해보자. 분모 0 되는 거 얼마? 마이너스 C. 분모 분자의 x의 개수 A. 이게 대칭점이야. 그런데 그림을 살펴보자. x, y,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란 얘기네. 따라서 A의 값은 얼마? 2고요. C 값은 얼마? 1이 된다. 거의 다 했지? 그럼 두 번째, 주어진 함수가 0,1을 지난대. 0,1을 지난다. 뭐 하란 얘기? 대입하란 얘기. 대입을 해줘라. 어디에다가? 주어진 식에. 여기에 0,1을 대입해도 참이 된다는 얘기야. 자, 대입하자. y에 1, x에 0, x에 0. 그 중에서 c 값은 이미 1인 거 알고 있다. 따라서 b 값은 얼마다? 1이다. 다 구했다. 따라서 a와 b와 c의 합은요 4가 정답이 돼. 이 정도 우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갖고 계속 반복적으로 복습하고 영상을 통해서 우리 수업 시간에 다뤘던 학습지 통해서 반복해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8점 문제 12번, 1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12번 문제는 겉보기에는 굉장히 무섭게 생긴 문제였지만 수업 시간에도 이미 여러분들하고 한번 다루었던 것처럼 실제로 겁이 날 정도로 풀이가 무섭거나 복잡한 일이 절대 없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볼 테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함수 fx와 gx가 요 복잡한 이야기는 잠깐만 제껴두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gx가 x가 되도록 하는 gx의 그래프의 점근선을 물었다. 자, 유리함수와 유리함수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관계만 한번 식으로 적어보도록 하자. f와 g의 합성을 한 결과가 x가 된다. 무슨 말이니? 합성한 게 넣었던 게 그대로 나왔다. 항등함수가 되란 얘기지. 서로 다른 두 함수를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되는 경우는 딱 하나의 경우밖에 없어. 뭐냐면 f와 g라는 함수가 서로 무슨 관계? 맞아, 역함수 관계일 때만 이런 관계가 만들어져. 자, 이 문제는 이 식을 보고 f와 g가 역함수가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는지를 묻는 문제밖에 안 돼. 이것만 파악했으면 12번 문제는 이제 거저먹는 문제가 되는 거지. 왜냐? f에 대한 함수식을 내가 잘 알아. 그런데 f의 역함수가 g라는 것도 잘 알지만 g를 안 가르쳐줬어. 대신 역함수라는 걸 가르쳐줬으니까 우린 역함수를 구해주기만 하면 돼. 따라서 한번 구해보자. 자, f라는 식에서 두 번째 역함수를 구하려면 y 자리에 x를 집어넣고 x 자리에 y를 집어넣자. 2y 빼기 4 분의 3y 더하기 5다. 자, 이 식을 y는 뭐와 같이 식을 정리해야 되니까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분모를 양변에 다 곱해주면 2xy
빼기 4x는 3y 더하기 5가 되고 y에 대해서 식을 정리할 거니까 얘 다 보내고 얘 다 오른쪽으로 보내자. 2x 빼기 3의 y는 4x 더하기 5가 돼서 따라서 우리가 찾을 함수식 y는 2x 빼기 3분의 4x 더하기 5가 돼. 얘가 누굴까? 그렇지, 얘가 gx라고. 왜냐? 나는 지금 역함수를 구했는데 f의 역함수가 g잖아. 그래서 얘가 얘인 거야. 그지? 자, 그럴 때 뭘 물었어? 함수 gx의 그래프에 점근선을 물었어. 이 녀석의 점근선을 물었어. 자, 우리 어떻게 풀었니? 유리함수의 점근선은 두 가지였지? 분모가 0이 되는 값 2분의 3, y는 분모 분자의 x의 개수만 들고 와라 2분의 4, 2. 이게 우리가 찾을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이게 정답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맞아. 역함수기 때문에 역함수를 구하는 관계식을 가지고 찾으면 그만이었어. 자, 근데 혹여 학원에서 배우거나 문제집으로 혼자 공부한 친구들이 어떤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공식을 공부한 친구들이 있는데 공식 안 외우기를 바란다. 쓰잘데기 없이 이걸 공식을 외울 일이 없어요. 그만큼 역함수의 식을 구할 일도 많이 없고 뭐 고작 한 두 줄만 하면 역함수 식을 구할 수 있는데 뭐 한다고 쓸데없이 그런 공식을 외울 거야? 외우지 말고 직접 구해주는 친구가 되길 바란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12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큰 틀로 한번 바라보자. fx라는 함수는 그리고 gx라는 함수는 서로가 역함수야. xy 입장이 바뀐다고. 따라서 y는 fx의 대칭점을 먼저 한번 구해볼까? 대칭점은 분모가 0이 되는 값 2, 분모와 분자의 x의 개수 2분의 3. 이게 대칭점이야. 그러면 함수 gx의 대칭점은 뭘까? 이 두 개는 서로 무슨 관계였을까? 역함수 관계였지. 역함수는 역할하던 점들의 관계가 xy의 입장이 바뀐다며 따라서 gx는 2분의 3, 2가 대칭점이 되는 거야. 그럼 정답 다 나왔어. 대칭점의 x의 좌표가 점근선을 결정하고 대칭점의 y의 좌표가 점근선을 결정한다. 따라서 정답은 이렇게. 간단하지? 어느 게 더 간단하냐 찾아봤을 때 당연히 두 번째 방법이 더 간단해. 첫 번째 방법은 간단하진 않지만 머릿속으로 드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될 뿐인 거고. 두 가지 방법 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니까 꼭 복습하면서 두 가지 풀이를 익혀주기를 바랍니다. 13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그림과 같이 유리함수 복잡하네. 이 복잡한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곡선 위에 있는 점 P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QR이라고 하면 물어보네. 요 두 개 합의 최소값을 물었어.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래? P에서 Q, P에서 R까지 이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는 이 파란색, 녹색 선 두 개의 길이의 합을 물었어. 천천히 한번 가보자. 곡선 위에 x의 값이 1보다 큰 여기가 1이지? 점근선 오른쪽에 있는 점을 고르겠다는 거야. 점 하나 들고 왔을 때 거기에서 점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 점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까지 이 선분들의 길이가 어떻게 변하느냐? 점을 다르게 잡으면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점을 다르게 잡으면 수선의 발, 수선의 발. 그 두 가지 수선의 발의 길이를 구한 거의 합이 언제 제일 작아지는지를 물었어. 쉽진 않지? 일일이 내가 길이를 구할 수는 없는 문제야. 그래서 일반적인 식으로 생각해 볼게. 자, 점 P가 여기 곡선 위에 있는 점이잖아. 어디 있는 점인지 몰라. 그래서 그 점의 X좌표를 내가 A라고 얘기해 볼게. 그럼 둥둥둥둥 내려오면 여기가 A겠네. X의 좌표가 A니까 Y의 좌표는 그냥 함수값이지. A 빼기 1분의 16 더하기 2가 Y의 좌표야.
즉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여기가 a 빼기 1분의 16 더하기 2가 돼. 근데 지금 우리의 목표가 누구냐면 얘야 얘. P에서 Q까지. P에서 Q까지. 아이고야 너무 굵다. P에서 Q까지 내린 이 정도의 길이와 P에서 R까지 요 정도의 길이. 전부 다 가지 말고 가다가 멈춘 여기까지. 가다가 멈춘 여기까지 길을 물었어. 근데 그 길이를 표현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지. P와 Q는 X의 좌표가 둘 다 A니까 Y의 좌표가 얼마만큼 변했는지 체크해주면 돼. 그래서 적어볼까? 선분 PQ의 길이는 그림을 바라보자. Y의 좌표 여기에서 이 점의 Y 좌표 2를 빼면 돼. 따라서 A 빼기 1분의 16이 PQ. 그럼 PR은 얘지. Y 좌표 똑같으니까 P의 X 좌표 A에서 R의 X 좌표 1까지의 거리 A 빼기 1이 우리가 찾을 선분의 길이야. 그럼 다시 한번 쭉 들고 와봐. 요 길이를 그대로 여기 들고 와서 문제를 이쪽에서만 바라보자. PQ 더하기 PR의 최소값을 물었어. PQ 더하기 PR은 A 빼기 1 더하기 A 빼기 1분의 16과 똑같지. 그런데 문제 속에서 다시 살펴보면 이 A라는 점은 X가 1보다 큰 지점 어딘가에 있는 임의의 점이기 때문에 이미 A가 1보다 크다라는 건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럼 살펴봐봐. A 빼기 1은 0보다 크지. 얘 0보다 크지.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전체 덩어리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커. 적어볼까? A 빼기 1이 0보다 크고 A 빼기 1분의 16도 0보다 커. 그럼 기억나나? 혹시 기억나?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사이의 관계. 0보다 큰 두 수 A, B에 대해서 A와 B의 합은 2루트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았고 여기서 등호는 두 수 A와 B가 같을 때 성립했어. 자, 이 문제는 이거를 묻는 거야. 이 산술기하 평균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거라고. 그럼 살펴봐봐. 지금 문제 속에서는 A 빼기 1이 0보다 크대. 뒤에 있는 이 식도 0보다 크대. 그럼 이 두 수의 합은 어떻게 돼? 크거나 같다. 뭐보다? 2루트 두 수 A 빼기 1과 A 빼기 1분의 16의 곱보다 크다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한테 의미 있게 다가오냐면 여기에서 A 빼기 1과 A 빼기 1이 손잡고 날아가잖아. 그러면 A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할 거 없이 얘는 2 곱하기 루트 16 4가 돼서 8이 제일 작은 값이 돼. 다시 한번 살펴보면 A 빼기 1과 A 빼기 1분의 16이라는 값은 8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제일 작은 값이 누구다? 맞아. 8이 최소값이 된다라는 얘기야.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는데 13번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내용은 어려운 게 없어. 간단해. 별 내용이 없는데 이런 상황을 접근하는 경험들이 별로 없으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지. 그래서 상위권 친구들은 도형을 바라보고 도형 속에서 길이를 찾아가는 그런 문제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 그게 익숙해져야지 우리가 앞으로 발전되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